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 함께합니다. 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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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색하셨네요? 아유, 잘 알아채죠? 또 타 채널에 방송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럼 갔다 타 왔습니다. 채널 신경 쓰시느라 지금 염색을 하셨다라는 그런 이렇게 오늘 말씀이십니까? 공격적이네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자, 오늘 ETF 이야기 나눠볼 텐데 보니까 오늘 여기 준비해 주신 자료에 되게 신기한 ETF가 만들어져가지고 네. 신기한 ETF? 네.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뭐 토끼의 해고 네. 저한테 최근에 이제 연초다 보니까 뭐가 유망해요? 어떤 섹터가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에서는 어떤 섹터 ETF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고요. 네. 뭐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어떤 ETF를 미시나요? 뭐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뭐 제가 ETF를 하는 입장에서 ETF는 참고로 전망을 하진 않습니다. 네. ETF는 마치 뷔페와 같은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네. 네가 어떤 음식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네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다 준비했어라는 게 ETF의 철학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음식을 밀진 않지만 네. 그래도 좀 압축해가지고 좀 한 단어로 좀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신조어를 좀 만들어봤습니다. 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오늘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이루어졌는데요. 올해가 토끼의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빗이라고 해서 그 레빗에 해당되는 키워드들을 좀 따서 저희가 좀 유망할 만한 아니면 좀 관심 있어 보일 만한 그런 ETF들 좀 그룹핑을 해봤어요. 첫 번째 R은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참고로 김도영 팀장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전혀 입김을 불어넣지 않았고 네. 김도영 팀장과 그 밑에 있는 컨설팅 팀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만든 ETF고요. 네. 첫 번째 R은 신재생이에요. 네, 러시아 한번 볼까요?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각광을 받았던 ETF가 작년에 에너지 관련된 ETF였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통 연료, 화석 연료라고 할 수 있는 뭐 기름이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는 반대급부로 좀 신재생 에너지가 좀 떠오를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뭐 방금도 좀 얘기 많이 나누셨던 AI가 두 번째 키워드로 꼽았고요. 세 번째는 그래도 올해 금리가 조금이라도 떨어져 준다면 역시 뭐니 해도 본드다, 채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일상회복 비욘드 코비드라고 해서 일상회복. 최근에 뭐 중국 ETF라든지 홍콩 ETF들이 굉장히 강한데 그 이유가 뭐냐? 중국에서 리오프닝 하지 않겠냐? 뭐 그런 기대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작년에 제가 제일 많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단어가 뭘까 고민을 해봤더니 인컴이더라고요. 월배당. 네. 역시 올해도 은퇴생활자들이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인컴에 대한 관심은 늘어날 거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기정학이라고 해서 기술, 정치학. 전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가 월요일 아침마다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모닝 미팅을 하는데 제가 몰래 들어가서 같이 듣고 있거든요. 몰래요? 네. 자, 삼성전자가 현금이 많은데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현금으로 M&A 하겠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지 않나요? 못하죠.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 이제 크잖아요. 기술 패권주의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단어를 기정학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6가지 키워드 신재생, 인공지능, 채권, 그리고 일상회복, 인컴, 그리고 기정학 모두 다 해당되는 ETF가 있고요. 뭐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신재생 들어가 있는 ETF들 그리고 인공지능, 채권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서 이 삼성자산운용에서는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공통된 점이 많이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단어에 또 이렇게 연관해서 뭔가 생각해 내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근데 뭐 생각이 제가 들어요.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뭐 ETF에 대한 철학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역시 저희 팀원들은 저를 잘 따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또 이렇게 또 예. 레빗 하나 채워놓으면 뿌듯하거든요. 네. 네네네. 야, 내가 이러면 진짜 뭐 큰일 한 것 같아요. 이걸 다 생각해냈네. 네네. 내년에는 뭐 해야 되죠? 내년에는 뭐야? 토끼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 용띠인가요? 용띠? 용 드래곤으로 이제 해야 되겠네요. 드래곤 또 뭐 하나 나올 겁니다. 그럼 또 분명히. 중국 얘기 많이 나오겠네요. 네. 네. D에서 드라이브 뭐 자동차 이렇게 좋고 막 이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때 생각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레빗 여러분 챙겨 두시고요. 네. 그 다음 이슈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제가 한국경제신문을 보면서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고 네. 자사주 매입이라는 것은 자기 주식을 회사 임원이라든지 특수관계인들이 사는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지금 테크 주식들이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사주를 안 사고 있대요. 그래서 아마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 ETF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또 구성된 ETF가 있어요. 예, BNK의 주주가치 액티브라는, BNK는 부산은행, 경남은행, 예, BNK 금융그룹의 네. 운용사고요. 작년 연말 정도에 상장을 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린다. 왜냐하면 컨셉이 너무나 특이했기 때문에 네. 소개시켜 드린다 생각만 하고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이 ETF는 자사주 전략 같은 경우에는 자기 회사 주식에 대한 믿음에서 자사주 매입이 일어나는 거다. 특히나 특수관계인 또는 대주주 또는 경영진이 자사주 매입하는 것은 주가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캐탈리스트고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사이더 매매라고 불러요. 인사이더. 네, 내부자 매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자사주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주가의 캐탈리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ETF가 있다.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좀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내부자들이 자사주 많이 사는 회사들을 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사주를 단순히 사는 것만으로는 뭐 밸류에이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해요. 네.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했을 때. 그러면은 상장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EPS가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발휘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자사주 매입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뭐 그런 뉴스지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했습니다. 이러면은 밸류에이션적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런 같습니다. 회사를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예측은 못하고요. 공시를 하게 돼 있죠. 그렇게 한 회사를 그냥 사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미 주가는 많이 올랐을 가능성이 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자사주 매입이랑 주가가 무슨 상관이지? 아마 의아해하실 텐데 실제로 그런 행위들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됐으니까 그 검증된 효과를 이용해서 ETF를 만든 겁니다. 이 그래요? ETF는 이름이 뭐예요? BNK 주주가치. BNK 주주가치. 네, 주주가치 액티브라는 ETF입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자사주 소각 매입 소각 발표 나고 바로 그 다음 날 들어가고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아무래도 뭐 그런 공시가 나왔을 때 네. 예, 종목을 시차가 좀 교체한다든지 있겠죠. 하는 또 겁니다. 기간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뭐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몇 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겠다 이렇게 딱 발표를 하니까 네.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차근히 그 관련 종목을 맞습니다. 매입하기 액티브, 시작하는 예, 거군요. 액티브니까 충분히 그런 공시를 보고 종목 교체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로 연초 달라진 거 뭐가 네. 달라졌어요? 예, 신한투자증권 노동길 애널리스트가 뭐 제가 이제 같이 근무했었어요. 네. NH증권에서 같이 근무하다가 신한투자증권으로 이제 이직을 한 친구인데요. 저랑 이제 파생 관련된 얘기 아니면 참고로 이 친구는 투자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많이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12월 연말에는 금융투자가 배당을 노리고 들어온다. 그리고 연초에는 들어왔던 물량들이 좀 빠져나가는 수급들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노동길 애널리스트가 얘기했던 것이 금융투자 쪽에서 팔 만큼 팔았다. 예. 금융투자 쪽에서 연말에 들어왔던 물량들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그때 내용들인데 1조 5천억 정도 네, 맞습니다. 그 정도 다 거의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초에 달라지면서 시장의 리바운딩을 일으켰다라는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제가 그중에 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좀 발췌해서 가지고 온 내용이고요. 실제로 2010년 이후에 월별 금융투자 투자자의 순매수를 봤을 때에는 12월 달에 보이시죠? 12월 달에는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는 순매도가 나오는 것들이 계절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계절성이라고 단순히 치부하기에는 뭔가 좀 비밀이 숨겨져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는 의미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이어서는 이제 ETF 가운데 네.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는 ETF 순위를 네. 가지고 오셨네요. 네, 2022년은 주식형 ETF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주받은 한 해였어요. 네, 채권형 ETF로 돈이 다 쏠린 데다가 또 다양한 테마형 ETF들도 등장을 했지만 네.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각광을 못 받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자산액이 늘어난 ETF와 개인들이 많이 산 ETF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엑셀로 발췌해 갖고 왔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일단 요 장표는 순자산액이 많이 늘어난 처음에는 100억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670억까지 늘어난 그 100억으로 출발했지만 560억까지 늘어난 그런 ETF들을 순서대로 제가 정리한 건데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 방금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을 상당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타이거, 캐디, 혁신기업 같은 경우에는 캐디 한국경제신문이 설문조사법에 의거해서 어떤 기업이 혁신기업입니까? 라고 이제 문의를 해서 혁신기업입니다. 라고 그 지정한 그런 기업들로 구성된 어떻게 보면 약간 혁명적인 혁신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S&P 500, 소울 S&P 500은 아마 제가 아까 인컴 얘기하면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월배당. 네, 월배당을 막 그 마케팅 포인트로 삼았던 네. 그런 ETF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KB스타 2차 전지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니 해도 2차 전지야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배당 귀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굉장히 여러 번 방송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시장이 어려울 때 버팀목 역할을 할 거야. 이런 컨셉을 갖고 있는 ETF들이 굉장히 사이즈가 늘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개인들이 순매수를 많이 한 ETF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캐디 혁신기업, 전기차, 그리고 월배당을 기치로 했던 미국 S&P 500, 소울 미국 S&P 500, 그리고 소울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SCHD. 여앵커님 기억나시죠? SCHD. 네. 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미국의 배당 ETF를 네. 동일한 기초지수를 갖고 와서 한국에 상장한 그런 ETF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시간 나실 때 한번 보시면서 작년에 어떤 주식형 ETF가 그래도 좀 인기를 끌었는지 한번 되짚자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자, 이것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산 ETF인데 저는 이거 메뉴에 있는 ETF 보고 약간 의아했어요. 이런 기업을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군을 관심을 갖는다라는 게 저는 약간 이런 큰 자금이 생각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했었어요. 캐디가 한국경제신문에서 발표하는 네.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한국경제신문에 많이 언급이 언급이 되니까. 됐었던 그런 ETF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는 작년에 어떤 ETF 가장 많이 언급했었죠? 저는 배당귀족을 가장 많이 언급했던 기억이 있나요? 나거든요. 예, 배당귀족도 있습니다. 여기 예, 있네. 오, 예, 6번째, 있네요. 7번째 네. 예, 배당귀족을 가장 많이 언급했었고요. 결국은 작년은 주식형 ETF 측면에서 본다면 좀 월배당이라든지 약간 뭔가 좀 색다른 분배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ETF라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주식형 또는 테마형 ETF는 여전히 전기차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쪽이든지 아니면 뭔가 좀 안전판 역할을 했던 배당귀족이라든지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보수적인 성향 그러네요. 또는 확실히 믿고 있는 그런 주식형 ETF에 좀 손이 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5번째 이슈는 네. 환해지 예, 오픈 상품. 요즘 그 환해지와 관련된 질문도 많아서 그렇죠. 예, 권하민 애널리스트가 NH증권에서 FX를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워낙 강세 쪽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이거는 하우스뷰. 그러니까 올해 2023년 원달러 전망을 제가 갖고 온 건데 아마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환해지형 ETF들 쪽으로 자금들이 좀 많이 몰리고 있어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던 건데요. 환해지형은 보시는 바와 같이 뒤에 H라고 붙어 있으면 환해지형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ETF라고 하더라도 요즘 같은 국면에서는 환오픈이냐 환해지냐에 따라서 성과가 많이 갈리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물론 권하민 애널리스트의 뷰가 반드시 맞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구나. 최근에는 원화가 좀 더 강세로 갈 걸로 보시는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이 많구나라는 걸 참고하시고 네. 그리고 ETF를 고르실 때에도 환해지냐 환오픈이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6번째 홍콩 예, 중국 최근에 뭐 홍콩, 중국 관심 ETF들이 많으시죠? 많이 오르니까 요것도 제가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갖고 왔어요. 상해 A주, 선전 A주 이 두 가지를 묶은 게 CSI 300 또는 A50이고요. 그리고 선전 거래소 밑에 중소 벤처기업 전용인 차이넥스트가 그 밑에 있고요. 그리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HSCI 그리고 항생 테크 지수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런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있으니까 요것도 뭐 화면 뭐 잠깐 나가지만 캡처해서 한번 놔두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예,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던 말씀하셨던 130, 30 전략 찾아보니까 2008년
5월 13일 날 삼성증권의 전균 애널리스트님이 보고서를 쓰셨더라고요. 2008년 자료까지 찾아보셨어요? 2008년.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전통과 그런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130, 30 전략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리 최창희 부장님 엄청 흥분해서 말씀하시는데 정프로님 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던가 이런 아마 느낌인데요. 기억 안 나실 내 거예요. 얘기예요? 정프로님이 지난주에 하셨잖아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 그게 바로 130, 30이라는 전략이다. 예, 5억 원이 있는데 네. 그중에 3억 원은 정배수 한 배짜리 사고 네. 나머지 1억 원은 3배짜리 플러스 나머지 1억 원은 3배짜리 마이너스를 사가지고 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면 어떨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셔가지고 네. 그게 바로 130, 30 전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내가 납니다. 이런 훌륭한 이야기를 했더니 네네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주식.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것도 아마 ETF는 아직 그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지 않은 전략이기 때문에 ETF는 안 나왔지만 네. 요거는 전통적인 매매 기법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 방송에서 항상 기쁨을 느끼는 게 뭐였냐면 제가 ETF도 말씀드리지만 파생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트레이딩 기법, 알고리즘 트레이딩 네. 이런 다양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이게 당장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이런 기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켜드리는 자리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 시청자분들하고 공유해 드리겠습니까? 제가 다 이메일로 발송을 해놨으니까 네, 공유하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네. 저희 3프로TV 앱에 네. 신의 자료실에 업로드를 해놓을 테니까요. 네. 요 한번 다운받아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아이디어 드렸던 130, 30 전략을 네. 논문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열심히 다뤄주셨습니다. 정말 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 전달해 주시느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양을 좀 줄이세요. 양을 좀 줄일까요? 네, 해야 왜냐하면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해야 될 건 많지만 네. 욕심입니다. 방송하는 그런가요? 사람들이 욕심이에요. 어... 받는 분들이 못 받을 거면 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걸 많이 갖고 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약간 김밥처럼 말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럴까요? 보니까 재료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하긴 뭐 레빗 하나만 해도 6개 그럼요. ETF를 네. 쭈르륵 네, 설명한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요. 너무 오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바가 아니고 이제 우리 네. 정성을 시청자분들도 만들어주신 또 약간 워낙 다른 일도 많으신데 얼마나 또 머리에 넣으실 게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조금 더 친절하게. 예, 자제하고 친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분들 위주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창희 본부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